여러분, 살면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이불을 걷어차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그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등에 꽂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만 마디의 말을 내뱉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그 한마디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옛말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지켜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품격 있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저서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지켜야 할 처세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결국 내 삶의 재앙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죽을 때까지, 아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불필요한 오해와 시기에서 벗어나 한층 더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약점과 치부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법. 둘째, 나의 돈과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 셋째, 나의 목표와 계획을 비밀로 붙이는 이유. 넷째, 남의 비밀과 험담을 내 입에 담지 않는 원칙. 다섯째, 내가 베푼 선행과 나의 재능을 감추는 겸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사람 좋기로 소문난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을 솔직함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가정 불화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김 씨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로 대신 은밀한 무시가, 도움 대신 뒷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솔직함이 만든 감옥에 갇혀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은 과연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약점과 치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 앞에서는 의리를 잇고 위기 앞에서는 배신을 하기 마련이다. 너의 약점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라.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나의 가장 아픈 곳을 보여주곤 합니다. 나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부부 사이의 은밀한 갈등, 혹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신체적인 결함이나 실수를 이야기하며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비밀을 지켜주겠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속을 튼 사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털어놓은 그 약점은 두 사람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를 묶어주는 끈이 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의 업무 실수를 털어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동료와 사이가 좋을 때는 그것이 동료애를 다지는 대화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승진이라는 결정적인 이익이 걸린 순간, 혹은 둘 사이가 사소한 오해로 틀어진 순간, 그 동료는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실수를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김 과장이 그때 이런 실수를 했었다고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라는 한마디는 여러분이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그가 유배를 가자마자 등을 돌리고 심지어 그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내 갑옷을 벗어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가장 깊은 치부는 나의 내면에서 소화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위로에 기대어 나의 바닥을 보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나의 약점을 스스로 보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생겨납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여 얻는 일시적인 후련함보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여 얻는 단단함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약점은 감출수록 여러분의 신비감이 되고 보호막이 됩니다. 함부로 나의 아픈 곳을 내보이며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동정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으며 그 대가는 가오카리만큼 깁니다. 둘째, 나의 돈과 재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검소함을 평생의 신조로 삼으셨으며 자식들에게도 늘 근검절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러나 네가 가진 재물의 크기를 남들이 알게 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유를 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의 액수를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표적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기울이다가 이번에 산 땅이 좀 올랐어. 자식들이 용돈을 두둑하게 줘서 통장이 빵빵해. 라고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의 성공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시기와 질투라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 속담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자랑할 때 겉으로는 축하해, 잘됐네 라며 웃어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만 잘 사냐,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라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박탈감은 서서히 관계에 금을 냅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돈 자랑이 불필요한 금전적 요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기대려 합니다. 밥값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줄을 잇게 됩니다.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논리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거절하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잃고 사람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떨어진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으스대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유함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여유로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어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한 듯, 조금은 검소한 듯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경계심을 풉니다. 돈은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남겨두세요. 그 기둥을 밖으로 드러내 자랑하려다가는 비바람에 삭고 흰개미가 꼬여 결국 그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며 그 자유를 굳이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나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해 목표나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제부터 이거 할 거야 라고 공표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의욕이 식어버리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세웠다면 입을 다물고 실천하라. 말이 앞서면 실행이 어렵고 소문이 나면 방해가 따른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목표를 남에게 알리면 자신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목표를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말로써 에너지를 발산해버렸기 때문에 정작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입방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해. 그게 돈이 되겠어? 그냥 편하게 살지 그래. 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비웃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생각보다 연약한 새싹과 같습니다. 그 새싹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줄기가 될 때까지는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남들의 섣부른 판단과 참견은 그 새싹을 밟아버리는 발길질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그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상황에서도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산초당이라는 좁은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학문적 목표를 묵묵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가 내가 앞으로 나라를 개혁할 책을 500권 쓰겠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아마 조정의 정적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 스스로도 그 거창한 목표에 눌려 붓을 꺾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생각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린 그 시간들이 모여 후세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가슴 속에 비밀스러운 불꽃으로 간직하십시오. 그 불꽃이 타올라 결과라는 빛을 낼 때까지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과정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나 이거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어느 날 완성된 결과물을 조용히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끈기와 능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비밀은 힘이 셉니다. 품고 있는 목표는 여러분의 내부 압력을 높여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 엔진의 김을 말로써 빼버리지 마십시오. 넷째, 남의 비밀과 험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내 입에 피를 머금고 남에게 뿜는 것과 같다. 입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이혼을 했다더라, 누가 사업을 말아먹었다더라, 누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대화의 윤활유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함께 험담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는 저 사람과 달리 도덕적이고 정상적이야 라는 안도감을 공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감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남의 비밀을 가볍게 옮기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비밀도 똑같이 옮길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열을 올리며
누군가를 비난할 때 듣고 있는 상대방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욕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 순간 여러분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의 전파력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은 반드시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왜곡되고 과장되어 처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됩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좁은 지역 사회나 커뮤니티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또한 남의 비밀을 맡아두는 창고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건 비밀인데" 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정중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그 비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고 혹여나 그 비밀이 새어나갔을 때 의심받는 용의자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입단속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경청하되 남을 비방하는 말에는 귀를 씻고 자신의 입으로는 타인의 과오를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어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생각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조용히 덮어주거나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쓸 뿐입니다. 타인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아니, 아예 그 비밀을 듣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남의 말을 옮기는 확성기가 아니라 모든 소란과 험담이 멈추는 깊은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신뢰는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남을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째, 내가 베푼 선행과 나의 재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베풀고 그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장사꾼이 물건을 팔고 값을 독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선행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은근히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그때 너 힘들 때 도와줬잖아. 내가 기부도 하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행한 선행의 빛은 바래고 맙니다. 듣는 사람은 고마움 대신 부채감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내 자존감을 높이거나 나중에 보답을 받기 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지만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뽐내어 적을 만들지 않으려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재주가 뛰어나도 덕이 부족하면 그 재주는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불씨가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내가 굳이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라고 떠들지 않아도 실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재능을 과시하면 사람들의 질투를 사고 견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지혜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사용하십시오. 평소에는 조금 어수룩해 보여도 좋습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부드러운 발바닥으로 걷는 고양이처럼 여러분의 비범함을 평범함 속에 감추십시오. 그것이 난세와 같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건너는 지혜입니다.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나의 선행을 내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이렇게 계산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보고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보답해 올 것입니다.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 떳떳함과 충만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재산, 나의 목표, 남의 비밀, 그리고 나의 선행과 재능. 이 5가지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일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자랑하고 싶지 않고 위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오히려 신독이라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지키고 학문을 완성하며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말은 줄일수록 향기가 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여문 이삭은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은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배출구가 아니라 지혜와 침묵을 머금은 보석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와 여러분의 곁에 머무는 평온한 공기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나요? 그렇다면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한 번쯤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조금 더 듣고 조금 덜 말하겠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벼운 혀, 놀림으로 흩뜨리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법을 배우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빛나는 법을 익혀가는 그런 깊이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고요한 물이 깊듯이 여러분의 침묵 속에 깃든 깊은 지혜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